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세일즈포스 하락이 굉장히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 하락하고 또 엔비디아도 하락으로 또 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는데 금리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금리 하락이 되니까 조금 뜨긴 했는데 그 반등이 그렇게 시원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3.77%가 빠지고 그런지 엔비디아 등 그 주변에 있는 기술주들이 영향을 좀 받았죠.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는 그 중동에 대한 그 칩 판매 라이센스 그게 그 지연되고 있다, 발급이. 그런 이제 악재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출발은 아주 강하게 했어요. 코스피가 0.85%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뭐 장 시작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은 팔아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양봉 형성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외국인들이 1조 3천이 넘게 팔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그나마 보합으로 되고 SK 하이닉스는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은 두 종목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을 다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3,37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 64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82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636.52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04% 올랐으니까 그냥 보합이죠. 보합으로 끝냈고 코스닥도 한 0.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후에 이 상승과 하락을 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다 할 방향을 좀 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가의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에 나서면서 그 영향으로 지수는 이제 종가에서 확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459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20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16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839.98포인트, 어제보다 0.96%가 상승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제가 텔레그램에 장 시작할 때 그 상당히 그 오늘은 양봉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이 됐잖아요. 코스닥은 뭐 양봉을 만들긴 했어요. 밑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그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강도는 아니고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이 월 마지막이니까 월로 보면은 다 빠졌어요. 그 코스피에도 한 2% 가까이 빠지는 것 같고 뭐 그 언저리일 것 같고 코스닥도 한 4%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하락하는 달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오늘 1384원 5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5원 10전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대응을 좀 보면 오늘 기관은 전부 샀어요. 기관은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주르륵 해서 전부 샀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4,541억을 팔았고 SK 하이닉스도 1,975억을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13억을 팔았고 현대차도 720억을 팔았고 삼성바이오도 124억을 팔았고 셀트리온 483억을 역시 팔았고 KB금융도 214억, 포스코홀딩스도 291억, 네이버도 363억 이렇게 모두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산 거라고는 오늘 기아 76억. 그래서 기아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를 외국인들이 둘 다 샀어요. 근데 기관은 에코프로 BM은 6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만 35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알테오젠도 외국인은 884억이나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129억을 팔았습니다. 엔캠은 외국인이 407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18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이제 해운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 BDI 또 SCFI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이런 일련의 운임 지수들이 이번 분기까지는 좀 이렇게 조정 국면을 보이겠지만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션 의류 쪽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같아요. 미국의 갭이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정규 시장에서는 한 4% 정도 올랐다가 시간에서 23.45%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 한세실업 이거 OEM이죠. 갭 OEM.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상승하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밸류업 기대감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 수급은 좀 별로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고, 요거는 이제 가격 인상 앞두고 움직인 걸로 보이고, 또 화장품은 요새 이제 모처럼 상승세를 타고 오늘도 이제 화장품은 계속해서 상승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여질 정도는 됐는데 점차적으로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이런 거는 이제 면세점, 저가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도 같이 이거는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도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기대 이런 거죠. 그러면서 좀 올랐고 또 원전 관련도 오늘 또 움직였는데 요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정부가 2038년까지 원전 3기를 더 짓고 그다음에 SMR도 1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38년까지요. 2038년 굉장히 긴 시간 그렇죠. 원전 질레면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도 오늘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외국인 수급이 나쁘잖아요.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이는데 무려 이제 3거래일 동안에 3조를 팔았네요. 3조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딱 3일 사이에. 그래서 시장이 개별 호재 또 이슈성 재료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움직여지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조금 그래도 글씨 색깔만이라도 빨갛게 된 거는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 정도, 하락을 멈춰 세우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좀 이제 보면 우리가 다 모두가 이제 아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려면 우리 이제 수출 주도 국가니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잘 돼야 이제 거기에 따르는 밸류체인도 있고 이렇게 돼 최근에 이제 전력이 이렇게 나섰지만 규모 면에서는 다른 거에 밸류체인은 좀 하고 견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희망을 걸었던 2차 전지는 이미 상당히 고전 중에 있고, 크게 여기서 더 빠질 수 없겠지만 상당히 아직 고전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주식 같은 것도 이렇다 할 모멘텀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이제 반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는 철저하게 매매 원칙에 따라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소위 반도체 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가총액 인디위가 다 반도체 회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들이 살아나야 그 밑에 있는 이제 밸류체인을 따라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야말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시장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우리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도 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 아시지만 엔비디아에서 그 HBM 퀄 테스트를 이 정도 삼성전자 정도면 보란 듯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과에 자꾸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러면서 뭐 물론 이게 뭐 삼성전자가 영원히 해결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언젠간 해결이 되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고 있고 또 잘 가던 SK 하이닉스도 이거 뭐 오너가 이혼 소송에서 1조 4천억을 이제 그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물론 고법에서 받은 거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좀 어수선해지니까 이게 뭐의 빈리가 되냐면 그동안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통과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이식 매물이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결정타를 매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뭐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 오너 리스크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텔레그램에 뭐 그런 거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뭐 그 마누라하고 자식 빼곤 다 바꿔라. 이게 이제 삼성의 선대 회장님 말씀이 이제 그거였는데 이거를 뭐 SK 최 회장님이 그 실천하다가 그만 이제 마누라까지 바꾸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시장에서 막 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찌 보면 뭐 개인의 일이니까 회장 개인의 일이니까 별거 아니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재벌 총수가 그냥 개인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식회사 SK는 또 이 소식에 오히려 이제 이틀 동안 막 급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시장이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분할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에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단기 모멘텀이 또 따라 붙은 거죠. 시장이니까. 시장은 뭐 어떤 사람의 뭐 행불행,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또 그런 일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인 우리나라 경제의 자존심인 반도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좀 이렇게 높여놓을 수 있어요. 그게 예,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던 이제 반도체도 막 이렇지 2차 전지도 나가다 이제 그렇게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다 할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무엇일까? 이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걸 좀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아무 청사진이 없어요. 아무 청사진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디테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막 십몇 년 뒤까지 뭐 몇십 조, 몇백 조를 넣고 뭐 막 그런 얘기예요, 전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못 살다가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중화공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커지면서 우리가 이제 좀 밥 안 굶고 뭐 먹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 얘기가.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가 보면 굉장히 그 계획이 디테일해요. 막 5개년 계획, 그 안에 또 연도별로 막 계획,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프레셔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의 먹거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집요하게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이제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십 년까지 몇 조, 돈만 넣으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 시절에 우리가 돈 없어도 다 차관 들여다가 그렇게 다 했어요. 진짜 짜임새 있게 했는데 지금은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 한국은 뭘 말하고, 뭘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찾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자꾸만 주식도 미국 주식 해야 되겠다, 채권도 미국 채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자꾸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본주의의 연구의 3대 목표가 뭡니까? 국부의 획득. 국부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국가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부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획득된 부를 균분해야죠. 균분. 이게 항상 이 분배 때문에 이제 마찰이 빚고 그러지만, 어떻게 됐건, 분배할 게 있어야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분배가 돼야 되고, 이제 정치, 사회적 안정,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선대 목표가 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분들도 자꾸 이제 미국 시장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 하고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 가서 돈 버실 거면 한국 시장에서도 열심히 하면 법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또 거기다가 우리가 기대 걸었던 밸류업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5월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밸류업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벌써 이게 얼마나 얘기를 한 건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밸류업 하면 은행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외국인은 걷다 대고 팔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맨날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이건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걸 빨리 잡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진짜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거는 기대도 안 하고 당분간에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반도체가 살아야 돼요. 반도체가 살아나야 그 밑에 따르는 밸류체인이니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잠깐 그동안에 이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한번 혼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혼난 건 좋죠. 그래서 지금 굉장할 겁니다. 그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극복하면 우리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삼성전자 주주라며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는 회사고 사랑하는 주식이니까 이번에는 좀 잘 좀 해서 빨리 그 기간을 줄여서 그렇게 빠져나오는 게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짧게 왔으면 좋겠다. 다음은 이제 또 다음 달 월요일부터는 다음 달 6월이 시작되니까 6월에는 5월은 이렇게 끝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언제까지 가냐 이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고 추적해 가고 이래야 되겠죠. 오늘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금요일이라 제가 이제 슬콘생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은하 씨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거 연주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사랑하면 안 된다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상징성이 우리 시장의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면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또 사랑해 줄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주말은 여러분들 모두 주가 신경 쓰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